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풍수명리복지학과에서 명리전공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600-3711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풍수명리 복지전공으로 시작했고요. 2021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평진전, 명리학에서 격국론의 꽃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쪽도 다 합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공부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해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기대에서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명리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시민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들입니다. 워낙 다양하게 강의를 명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이론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통변, 어떤 의미에서 개업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성인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어떤 과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게 결코 미신도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당시 동양학적인 시각에서는 첨단 과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대학과 교과목들입니다. 자, 지금도 과기대에서는 고전, 격국, 그리고 명리 기초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문의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주대 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세미나할 때 사진이네요. 자,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 대학교 등록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명리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명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에 관해서는 010-7600-371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자평, 지금 이제 삼재 사문론 하면서 주체관점 이런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법과 신법의 분기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스자평입니다. 그죠? 스자평인데 여기 옥조신흥 진경주 낙록자부 서시주 전부 각주를 단 거죠. 그죠? 각주를 단 거고 이 명통부가 본인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주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왔다, 이런 의미들이 좀 있고요. 동진의 각박이라는 분이 지은 책을 줄을 달았죠. 이 위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자, 낙록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낙록자는 워낙 그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제가 4명이 더 있다고 했죠. 이동, 왕정강, 석담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밀한 의미에서 신법명리학의 원시적 형태가 낙록자부 서시주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였다고 했습니까? 낙록자부 이어중명서에서 쭉 이어와서 낙록자부 서시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낙록자부 삼가주가 나오거든요. 또는 낙록자 삼명소식부주 삼가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삼가주가 이 스자평의 이 낙록자부 서시주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이
그 세 명과 이 서자평과의 관계가 끊겨 있었던지 뭐 이렇게 그 당시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책을 구하지 못했던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이 서자평의 낙록자부 서시주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내용도 전혀 다르다. 서자평의 낙록자부 서시주는 신법 명리학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요? 인원장관론, 그 다음에 일간 위주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뒤에 이동왕정각 석담령은 전혀 다르게 고법 명리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자평의 낙록자부 서시주도 고법과 신법의 이론들이 혼재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인원장관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원시적인 형태의 이제 시작이다, 맹하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소장이나 장관의 개념보다는 진의 인원이라는 개념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동왕정각 석담령이고요. 우리가 명리학의 삼원론은 주역의 삼재론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삼재론의 그 구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6효로 3효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천인지 이렇게 되는데, 그죠? 6효로 구성이 완전히 되고 나면 초효하고 2효 지, 3효하고 4효가 인이고요. 5효하고 상효가 천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구조가 우리가 명리학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하면 이 천은 우리가 천간이 되니까 사주명식에서는 여기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천이 될 거고 이 이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범이나 지장간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 구조 관계가 요런 형태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게 삼가주입니다. 삼가주에 해당되고, 예, 삼가주에 해당되고, 서자평의 낙록자부 서시주는 얘가 요런 관계가 지금 천, 인, 지 요런 관계가 천, 인, 지 요렇게 천지로 해갖고 간지로 바뀝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 설계전에 보면 삼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천도, 지도, 인도 해서 우리가 음양과 강유와 인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부모행은 삼명통해에서는 황제 대우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너무 올린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오행대의라는 책에서 이 율려를 가지고 12율려 60음으로 이루어 가지고 노수로서 이제 나범수를 성립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뭐 쭉 상수파 이게 이제 상수파가 이제 수와 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그런 방법론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의리역하고 상수역 이렇게 대표적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상수역도 크게 얘기하면 도수학파의 한 부류다. 도수학파 글인가 글 이렇게 부른데 이거는 한대 나왔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고법에서는 사주는 태월 일시였다. 그래서 이 연간을 롱명신으로 이 신이 나범에 해당되었다. 그래서 이 삼명은 연을 본으로 하고 일을 주로 했다. 그래서 연본일주론이다. 근데 자평명리학은 일간 위주론이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들이 있었다. 그죠? 예,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자, 이어중명서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낙록자부 사가주의 낙록자 원문에서 모두 천원, 지원, 인원이라는 삼원의 개념들이 소개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 삼재사상이 추명술에 수용된 것은 전국말에서 한대 초로 보인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원지원 인원의 개념을 넣는다는 그런 관계 물론 연으로만 넣으면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죠? 우리가 연을 사주의 그 육식갑자로 표현한 건 한 대거든요. 그래서 전국말은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어중명서에도 이렇게 천지인이 있고
삼생하면서 삼의 의미, 그러니까 삼원의 개념을 잘 표현을 해놨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이어중명서 통리무라라는 책을 보면 간이라는 것은 천은 녹이다, 그죠? 그래서 주작, 의식의 정본을 주관한다. 지라는 것은 지원인데 제명이다, 그죠? 얘는 빈부를, 그리고 운동과 연고를, 그 다음에 나범은 인원인데 신명이라고 하고 현우를 이런 식으로 주관한다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천지인. 그래서 중화지기,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낙록자부 서시주. 이것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자, 삼원이라는 것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게, 일간을 천원으로 했죠. 우리가 천간을 천원으로 한 게 아니고, 그죠? 서자평 선생은 일간만 천원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법에서는 연의 천간을 천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일간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연본 위주에서 일간 위주로 넘어온 것처럼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를 지원이라고 했고 나범을 인원이라고 했다. 이거는 이제 고법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고법의 이야기고 이제 고법에서도 그렇게 봤다는 말이죠. 나범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자, 간이라는 것은 생일의 천간을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간하유하지. 이 간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생일의 천간이니까 생일의 천간 아래에 어떤 지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지를 말하는 거죠. 보고 또 그 지, 네, 그 이 지의 안에 또 어떤 인원이 있는가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또 신법적인 내용이죠. 나범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일 천원을 록이라고 하고 또 혹 록인과 제백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자, 여기 상하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죠? 삼원은 상하에 삼원 상하에 삼원의 아래 위에, 좀 이상한데 진술충미라는 말은 어차피 지지에만 국한되고 천간에 진술충미가 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거하게 될 때 이게 진술충미가 다 거하게 되면 진의 인원이 피파 깨진다. 이 지장간이 깨지니까 이거는 계고론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계고론이라는 거는 묘고나 고지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충이나 형으로 꺼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피파됨으로 인해서 지가 허해져서 전부 그 일생 자체가 고립된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이 계고론의 반대되는 논거가 아니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심효첨 선생의 자평진전에 와가지고는 여기에 그대로 관철이 되거든요. 진의 인원, 그러니까 진술충미, 토충, 봉충은 토만 동해서 움직이고 나머지 목화금수는 힘을 못 쓰는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는 건데, 자, 이 상하는 제가 그랬죠. 궁성으로 이렇게 봤다. 뭐 그래서 상하는 지지 전체에 진술충미가 있는 거,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낙록자부 서시주의 삼원론을 보면 나범을 수용하기도 하고 진의 인원으로서 신법의 구조로 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을 이렇게 놓고 보면 명리에서는 일간을 보고 있습니다. 나범을 수용했을 때나 진의 인원을 진의 인원, 그러니까 지장간 개념으로 가든 간에 일간을 보고요. 자, 지는 지원인데 전부 지지로 똑같이 봤고요. 인은 인원인데 나범으로 보고 이거를 진의 인원으로 봤다. 진의 인원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허중 명서하고 순수는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 형태로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석담령이 찬한 건데 낙록자부 상가주를 보면 우리 간이라는 건 록이고, 그죠? 향배를 정해서 그 빈부를, 향배가 그 빈부를 정한다. 그리고 진은 명이고, 이게 순환으로서 순역을 상세히 살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삼재, 록, 빈부, 명, 음양, 순역, 그 다음에 지간, 이런 것들이 그 삼원의 개념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왕시주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여기 또 왕시주에서도 록명신, 삼명, 그죠? 간을 록에, 지를 명에, 나범을 신에, 록명신 그대로 삼명, 이렇게 배치를 그대로 해놓고 있다, 그죠? 자, 이제 여기부터입니다. 자, 우리
자, 왕시주를 보면요. 간으로서 록을 삼으니 왈 천원이라 한다. 또 지로서 명을 삼으니 왈 인원이라 한다. 지를 인원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왕시주에 보면 또 나범으로서 신을 삼으니 지원이라 한다. 이게 또 살짝 바뀌죠. 자, 이시주를 보면 12지가 인원이 된다. 이래놨죠. 여기는 여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지가 인원이 된다 하는 거. 아까 서시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가 명이고 어떻게요? 지가 명이고 여기는 그거는 없었네요. 제가 착각했나? 여기인가요? 이건 아니고 여기죠. 지가 지원이고, 그죠? 인원, 진의 인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죠? 지금은 살짝 달라졌습니다, 그죠? 자, 단명의 주를 보면 천원이라는 것은, 그죠? 식간을 이루는 거다. 천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이 되고 존이 되고 청이 되고 귀가 되어서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인원은 또 여기도 인원인데 12지라고 했고, 그죠? 여기도 지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지신이 되고 지가 되고 비가 되고 탁이 되고 부가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복이 된다. 자, 여기는 또 지원이라고 안 하고 또 여기는 하원이라고 썼습니다. 담령, 석담령은, 그죠? 하원은 나범을 이루는 것인데 위가 되고 강이 되고 진이 되고 태가 된다. 그죠? 이거는 기어 인야 사람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표로 정리를 해보면 왕시, 이시, 담시 이렇게 석담 석시가 돼야 되는데 왜 그죠? 담시라고 적었네요. 자, 우리가 삼원은 천원, 지원, 인원의 개념인데 이 시에는 천원, 인원만 있고 지원은 표시가 없었고요. 지원, 하원, 인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전부 지지, 12지, 지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죠? 여기 지원은 나범, 하원을 나범이라고 하고, 자, 천원은 전부 천간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그 록이라고 했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서자평의 낙록자부 서시주보다 뒤에 나왔다는 거죠. 그죠? 1223년, 1227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송대 때, 그죠? 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법이 있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서자평의 이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말이 맞겠죠. 그 뒤에 이제 발견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것 같다. 자, 이제 연해자평으로 넘어올게요. 연해자평 앞에 이제,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거기는 일단 자료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자평, 삼명, 통변, 연원은, 이 논문을 지은 저자는, 언급을 못했어요. 예. 자, 이제 삼재가 천지인이다. 그죠? 삼원은 천원, 지원, 인원인데, 여기 일간, 지지, 지중, 소장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일간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자평의 이론을 그대로 지금 따고 왔다, 처음에. 그죠? 지중, 소장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해자평 3원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갑자를 예를 들어 보면, 갑목으로서 천원을 삼고 자로서 지원을 삼는다. 그리고 자 중에 소장된 개수가 인원이 된다 하면서 지중 소장자를 개수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게 원률분야와 지장간을 구분짓는 근거가 되는 고문들이 되니까요. 자, 이 난대묘선은 원대입니다. 원대. 저는 난대묘선을 구경한 적이 없는데 이 저자는 또 난대묘선을 봤어요. 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당송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때 오말이 있고, 그죠? 56국입니까? 근데 송나라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송, 원, 명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 이렇게 들어가니까 명대, 명초에 적천수가 나오죠. 그러면 송대에
이런 저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원대는 이걸 보면 나범으로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그 나범이 고법 명리학이 원대까지 그대로 좀 유지되고 있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죠. 대신 여기 천원이 천간으로 바뀌어 있다, 그죠? 예, 이런 형태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천수에 들어오면 삼원론을 보면, 적천수는 이게 이제 명대입니다, 그죠? 주원장이 명을 세웠는데, 이 주원장의 책사로 활약했던 유백원 선생이 적었다, 아니면 경도가 적었다, 뭐 경도의 이름을 갖다가고 유백원이 그 줄을 달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설들이 있습니다. 이 이설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논외로 제껴 놓고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간지지 지지장간 월률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천수가 이 월률분야를 인원으로 사용하는 오류를 처음 범하는 책이 됩니다. 예. 이거는 왜 나중에 이제 다시 쭉 보면, 찾아보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삼명통해의 삼원론을 보면, 삼명통해도 그 당시 명리학의 뭐라고 합니까? 백과사전이라고 하죠. 전체 내용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평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죠. 삼원을 삼명은 농명신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그죠? 농명신이라고 맞는데, 삼원은 천원, 지원, 인원으로 하면서 천간지지, 지중소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인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농명신 하면서 나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 인원이라고 하면서 나범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약간 모순이네요. 이건 제가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저자의 논문을 보고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는 그쪽이 잘못 적었나? 진의 인원은 신법으로 들어온 이유죠. 진의 인원이니까. 왜냐하면 나범이라고 표현하면 진해가 아니고, 그죠? 간지가 합친 60갑자의 그 글자 하나가 나범 오행을 하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리정종을 보면요, 삼명통의 뒤에 명리정종이 나오죠. 자, 천지인 삼재고 삼원은 천원지원 인원입니다. 그런데 천간지지 지중소장지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소장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중에 소장된 천간인데, 그죠? 지중소장지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장자. 그래서 요 인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평, 제가 이제 자평 연원을 넣어놨습니다. 연해자평을 신법명리 사주학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자평 연원이 앞에 먼저가 있죠. 이게 정확한 명칭은 자평 삼명 통변 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해자평이 연해와 연원을 합쳤다 하는 그 연원인 걸로 추정이 되죠. 서대성이가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원, 지원, 인원을 적으면서 우리가 연월일시로 사주를 만들고, 그죠? 이게 지지를 그대로 쭉 전체 지원으로 삼고, 천원을 전체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을 전부 같이 천원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인원은 전부 요 지장간으로 전부 인원을 삼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천지인 삼재사상을 그대로 개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삼원론이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월열 분야는 여기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율 분야, 일률 분야 이런 건 없죠. 시률 분야는 못 들어보셨을 건데, 고법 명리학을 보면 이 시간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왜냐하면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낮과 밤, 한낮과 한밤중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월은 사계가 있듯이, 사시가 있듯이,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나누는 게 고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원론을 보면 명리학에서의 간지책에는 천간천원, 지지지원을 나타내는 명시적 부호이지만
장간 인원은 간지체계의 이면에 담겨 있는 원리라는 점에서 주역의 궤호에 나타난 삼재의 구성과는 다르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저자의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맞는 말이죠. 지장간의 장간 인원은 간지체계의 이면에 담겨 있는 원리인데 주역의 궤호에 나타난 삼재의 구성과는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놨는가 하면 지장간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장관론의 근거 원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 나부모행은 그 만들어지는 원리가 어느 선에서 정해져 있죠. 예. 뭐 숫자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뭐 임금의 덕이고 신하고 부하고 뭐 부부의 도리고 뭐 귀신을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간에 논리적인 일관성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가 있는데 지장간은 그게 전혀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그게 삼합 내지는 12운성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12운성하고 연결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논문에도 얘기되어 있지만 이게 삼합이 나오고 지장간이 나왔는지, 지장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합이 나왔는지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죠. 예. 그래서 근거 원리가 없다는 거하고 지장간과 원률 분야의 구분이 모호하다. 지금 여기서 저자도 지적을 하고 있죠. 지장간과 원률 분야 장간, 지금 이분은 원률 분야 장간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어쨌든 표현된 것 자체가 그죠 천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원률 분야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뭡니까? 월을 이 분야 쪼갰다는 거죠. 규율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30일에 날짜를 배속, 일수를 배속해서 날짜가 들어간 거를 갖고 원률 분야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거가 지장간하고 같이 겸해지느냐 하는 것은 명백하게 아니죠. 왜냐하면 고법에서 책들에서 명백하게 삼원론을 얘기하면서 자중에는 개수가 인원이다 하고 딱 얘기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임수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고래에서 그게 이제 한 곳만 그런 게 아니고 자평산명 통변연원에도 그렇고 연해자평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명리정종에도 그렇게 나오고 쭉 그렇게 나오니까 원률 분야와 지장간은 다르다는 거죠. 구분이 모호한 거는 일견 납득할 수 있죠. 맞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게 인원화된 이 지장간이 그죠? 이 지장간은 지지에만 종속되어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주역의 논리에서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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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이 삼재가 이제 두 개 해가지고 1대1로 명백하게 딱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비록 천지가 만물을 만들어내었지만 이 인간은 하늘과 땅과 함께 동등한 지위에서 그죠? 이 세상 만물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1대1의 논리가 나오는데 사주명리학에서의 이 삼원론은 그죠? 삼원론은 천간, 지지, 지장간 이 삼원론은 이 지지가 여기에만 종속된다는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1대1의 논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원은 하늘의 기운, 지는 땅의 기운, 지장간의 인호는 우리가 인사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글자 자체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 천문을 보고 얘기를 한 거다. 육식갑자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읽은 거지 지와 땅의 기운과 인간의 역할에 관한 어떤 이런 1대1의 논리는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인데 다르게 사는 이유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똑같은 사주인데 다르게 사는. 우리가 사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뭐 우리가 전형적인 그런 거 있죠.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거기에 죽은 사람들은 전부 그날 죽을 팔자인가. 그죠? 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 죽은 사람들은 전부 그날 그 시간에 죽을 팔자인가 하는 거. 또 이게 대한 의무는 중국
역사에서는 전형적으로 이 명리학자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것들이 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유명한 장평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죠. 조나라하고 싸웠는가? 예. 그래서 백기라는 장군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랬는데 조나라를 이기죠. 진나라가 처음에는 조나라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간계를 써가지고 장군이 바뀌게 소문을 내고 뭐 그래가지고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문제는 이제 보급이에요. 보급이 없으니까 이 포로로 잡은 40만 명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백기 장군이 포로들한테 땅을 팔아 해가지고 땅을 파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40만 명을 생매장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살은 사람을 40만 명을 그냥 생매장을 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 40만 명은 그날 거기서 전부 딱 똑같이 다 죽을 팔짱가 하는 문제들이 우리 운명론에서 말하는 이 사주하고 연결시키면 과연 그런가 하는 우리 그 의문들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치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이건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게 바로 나오죠. 사주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천기를 나타내고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프랙탈 구조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랙탈 구조. 같은 삼각형인데 이렇게 얘도 삼각형이고 요 안에도 삼각형이 있고 그죠?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를 그대로 다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면 그걸 다 나타낸 게 아니고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천지인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문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 직위 인기는 이 사주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는 이제 남자 여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보면 배우자를 만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죠. 예, 그리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여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사주에서 이 지기를 읽습니다. 연지, 공성이론에서 연지에 진술충미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운에서 깨진다고 하면 우리가 뭐 조상의 무덤을 손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이 지기를 읽는 거는 맞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큰 틀의 1대1로 대립하는 천지인의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사주가 우리나라에 50명이나 보통 되죠. 5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다 다르게 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이제 이게 천지인을 얘기를 할 때 조금 또 방금 제가 말한 거하고 또 어긋나는 것들, 상반되는 어떤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나? 여기 같은 사주. 자, 이거 어딘가 하면요. 자세히 선생님들 안 보이죠? 2016년 10월 19일자 경향신문입니다. 예, 이걸 요 제목을 그대로 찾으면 나올 겁니다. 배명재 기자인가? 예, 배명재 기자네요.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혹시 도플갱어 같아도 너무나 같은 두 경찰관 해가지고 순천경찰서 박형수 이영승 경위의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예, 얼굴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같은 사주래요. 예. 닮아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경찰관 두 명이 생년월일, 생일이 똑같다는 말이죠. 혈액형도 똑같아요. 군대 입대한 날짜도 똑같아요. 신혼여행지도 제주도 똑같아요. 예, 온갖 사생활 정보가 똑같다. 주인공은 전남 순천경찰서 경제팀 박형수, 이영선 경위. 이들은 음력 70년 9월 29일 오전 6시에 태어났다. 혈액형도 똑같은 O형이고 두 사람은 군대 입대일, 임용된 날, 경찰에 임용된 날, 결혼한 날짜, 승진한 날짜 전부 똑같다. 결혼 뒤에는 여수공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3박 4일 똑같이 제주도 신혼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 근데 서로 몰랐다 이거죠. 네. 이들은 경찰에 들어온 지 13년 만인 2009년부터 순천경찰서에서 일하게 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런데 1년 후 함께 선거사범 수사를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이 정말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경희가 박경희가 친구에게 전자우편 비밀번호
1414를 말하는 걸 듣고 내 군번 숫자 배열과 똑같네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의 개인정보를 드러났는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날짜까지, 임용한 날짜, 결혼한 날짜까지 똑같고 성진도 똑같이 했고 5살 아래인 A형 부인하고 결혼했고 딸만 둘 다 똑같이 둘을 놓고 있고, 그죠? 아까 모양은 달랐죠. 얼굴도 달랐고 박경희가 키가 더 크고, 그렇지만 서로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둘 다 2013년에는 아버지가 암으로 똑같이 돌아가셨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막 여태까지 뭐 1대 1대 1이 아닌데 이런 건 왜 그럴까요? 아까 이제 결혼한 여자가 5살 아래인 A형이라고 했는데 배우자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죠.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같은 고향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를 비슷한 데서 같이 받았기 때문에 같은 날 태어나면서, 그죠?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졌겠죠. 예.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주팔자를 100% 정확하게 맞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100% 맞출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그 경향성, 그죠? 경향성, 패턴, 우리 운이 상향하고 있느냐, 하향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서 그런 하향할 때 어떤 부분에 조심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경향성이나 패턴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100% 귀신처럼 맞힌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는 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타로나 아니면 육효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귀신처럼 정확할 수 있어요. 그건 은기가 작용하거든요. 은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주명리학은 이 지금 지장간의 문제에서부터 삼원론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주역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허점이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지지에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인이 들어가 있으면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주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천간은 목이고 화고 토고 금이고 순대, 지지는 전부 다 목입니다. 그죠? 똑같이 전부 목이죠. 예. 나무모행은 달라요. 예, 갑인, 을묘, 대개, 수입니다. 수고요. 병인정묘, 노중하거든요. 무인기묘, 성두토고요. 경인신묘, 송백, 목입니다. 이민계묘, 금박, 금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달라요. 그죠? 다른데, 나봄은 다른데, 지지가 이렇게 같음으로 인해서 지장간도 똑같아지죠. 요 인의 지장간은 무, 병, 갑, 토, 화, 목 전부 똑같이 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1대 1대 1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의 사원론이 지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원에 인해서 인원이 종속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지장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정확한 표현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저자는 나부모행을 현대명리학에 적용을 시켜서 같이 겸해서 관법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자평산명 통변 연원을 한번 볼게요.